강신주의 감정수업 48번째 복수심. 마음을 모두 얼려버리는 지독한 냉기.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우리 시인 김수영이 1963년에 쓴 시 죄와 벌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복수를 굳게 다짐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자신은 복수의 대가로 사회적 처벌 혹은 양심의 가책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모든 대가를 감내하겠다고 입술을 앙다물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상대 모두를 파괴시키는 복수를 감행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우리는 막상 복수를 실행하려는 순간 주저하게 된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릴 혁명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타인을 한 번도 잔인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한 의사가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그는 아내에 대해 경천 동지할 복수를 시행하려는 참이기 때문이다. 시청의 낡은 문기둥 옆에 선 채 게이조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요코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게이조는 코트깃을 세웠다. 본심은 요코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스에에게 범인의 자식을 키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무라이와 정을 통한 나스에 때문에 그날 루리코는 살해되었다. 나는 그런 나스에가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괴로워할 나를 위해 그 아기를 데려온 것이다. 나스의 부정을 일시적인 마음의 방황으로 돌리고 어떻게든 용서할 수는 없는가? 한 번은 나도 용서를 했다. 루리코의 죽음을 미칠 듯이 슬퍼하는 나스에를 나는 용서했다. 그러나 진심으로 루리코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또다시 무라이의 품에 안겼을 리가 없다. 무라이도 내가 나스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나를 나스에와 무라이는 배신했다. 나스의 흰 목덜미에서 본 보랏빛 멍이 지금도 게이조의 가슴에 아프도록 깊이 새겨져 있다. 시청 건물의 낡은 문기둥처럼 어느 남자가 차갑게 변하여 얼음이 되고 있다. 얼음은 주위의 것도 얼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미 얼음이 되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려버린 여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가장 차갑게 얼릴 수 있을까? 미우라 아야코의 베스트셀러 빙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얼음처럼 차가워진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서로를 얼려버리는지 그 화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원장 게이조는 아내 나스에의 배신으로 그 부드러운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다. 나스에가 무라이라는 젊은 의사와 연정에 빠지는 날, 어린 딸 루리코는 참혹한 시체로 변하고 만다. 무라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3살 난 딸을 나가 놀라고 방치하여 야기된 사건이다. 무라이와 나스에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루리코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아내의 행동을 한때의 열정이라고 부주의한 실수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용서할 생각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아내를 용서하려고도 했다. 그렇지만 게이조의 조그만 기대는 속절없이 산산이 무너지고 만다. 딸 루리코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나스에게서 무라이와 키스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덜미에 보랏빛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용서하려는 마음은 일순간에 냉각되고 그 자리에 잔혹한 복수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어떻게 이토록 마음을 산산이 찢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게이조는 복수심에 치를 떤다. 자신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려버린 것처럼 나스의 마음도 싸늘하게 얼려버릴 궁리를 하게 된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게이조가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은 잔혹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신들의 딸 루리코를 죽이고 자살한 살인마의 딸을 입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아이가 바로 요코다. 마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스에가 루리코의 빈자리를 대신할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남편을 조르고 있던 참이다. 언젠가 자신이 범인의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아내도 싸늘한 얼음처럼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입양한 딸 요코에게 충분히 정을 붙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는 에스에가 자신이 사랑하는 요코가 살인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그때는 아내도 지금의 자신처럼 싸늘하게 얼어버릴 것이다. 그래야만 아내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은 심장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
이렇게 게이조는 지금 시청 앞에서 복수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중이다.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순간 아내 나스에에 대한 복수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된다. 복수심이라는 감정만큼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이 또 있을까? 이 무서운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도 냉정하게 진단했던 적이 있다. 복수심은 미움의 정서로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은 미움으로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이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가 밉다.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것. 마침내 난자는 복수의 화신이 된다. 복수심이란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악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움의 정서가 영혼을 가득 채워야만 한다. 일체의 온기도 남아서는 안 된다. 얼음이 되지 않는다면 복수는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빙점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다. 빙점은 액체가 고체로 결정되는 온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언제 인간의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응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다.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딱딱한 얼음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마음, 온기가 남아있는 마음으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딱딱한 얼음은 쇳덩이처럼 타인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로는 타인의 옷깃만 적실 뿐이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복수심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본능도 읽힌다. 삽은 물렁물렁한 진흙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딱딱하게 언 땅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처럼 복수심의 이면에는 자신의 상처를 급속 냉각시키려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모종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빙점이 동시에 융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물이 0도씨에서 냉각되어 얼음이 되듯이 얼음도 0도씨에 풀려서 물이 되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복수심이라는 빙점이 동시에 융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소설의 초반부 어느 한 대목에서 작가는 그 실마리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다. 게이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학생 시절이었다. 나스의 아버지인 스가와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독일어가 어렵나느니 진단이 어떻냐느니 불평들을 하지만 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만큼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네. 웬만한 일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네. 노력만으로는. 그렇다. 용서다. 배신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마음을 얼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스가와 교수의 말처럼 그것은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복수심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빙점이 융점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소설 빙점이 복수심이 만드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상흔들을 차근차근 응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